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우 방장이고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입니다. 자, 오늘은 또 추억의 할리우드 스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린 그 마릴린 몬로인데요. 약간 안 닮았죠? 비슷하죠? 자, 오늘 얘기는요, 소피아 로렌 이야기입니다. 소피아 로렌. 여러분, 그 옛날 6, 70년대 그냥 그 할리우드 내지는 전 세계 총각들 내지는 남자들의 가슴을 마구 파헤쳐 놨던 그 유명한 소피아 로렌을 아시나요? 아시죠? 우리 그 TV 배우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개 이제 중장년들이 많으시니까 배우 팬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소피아 로렌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추억의 할리우드 스타를 이야기하다가 여자 배우를 누구를 선정을 할까 하다가 제가 제일 총각 시절에 출렁출렁 하는 거 제일 좋아했던 여배우 소피아 로렌. 그 여자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눈도 크지, 코도 크지, 입도 크지, 또 이것도 크지. 참 아무 카메라로 그 여자를 얼굴을 찍어도 이건 완전히 조각품이에요. 그 영화 그 스크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얼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흔히 이제 동양 사람들은 눈도 작고 뭐 그냥 코도 납작하고 입도 작고 뭐 이런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는 진짜 그 이탈리아 로마 시대 조각품처럼 아주 그냥 그 영화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어떤 영화에든 어떤 주인공이든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소피아 로렌은 1934년 9월생이에요. 17살에 이 쿠오바디스라는 영화, 쿠오바디스 여러분 아시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참 그 성경에 나왔던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서 그 남편 카를로 폰티가 17살짜리 소피아 로렌을 픽업해가지고 일약 대스타로 키운 사람인데 카를로 폰티는 나중에 이제 소피아 로렌과 결혼을 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카를로 폰티가 2007년에 사망했는데 94살로. 그러니까 소피아 로렌과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소피아 로렌은요, 그 뒤로 전 세계 영화계를 확 주름 잡습니다. 그 영화 보셨나 모르겠어요. 해바라기. 그거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소피아 로렌이 주연한 영화, 두 여인, 그 다음에 하녀, 엘시드, 보이 오너 돌핀, 클레오파트라도 했어요. 아라베스크, 라쇼 시에라, 뭐 이런 장르를 타고 넘으면서 또 사극도 했었고요. 또 애정 영화도 했었고요. 또 수많은 참 그 영화를 많이 촬영을 했는데 이탈리아에서만 활약한 게 아니라 프랑스 영화 또 할리우드 영화까지 전 세계 영화계를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또 엘리자베스 테일러하고 마릴린 몬로하고 또 클라우디아 카르디나레하고 브리지트 바르도하고 당시에 주름 잡던 여배우들 중에서도 유난히 튀는 여자가 소피아 로렌이었습니다. 소피아 로렌은 이탈리아 여배우들 중에서도 유난히 튀는 여배우인데요. 이탈리아 여배우들은 유난히 그 이름이 좀 길어요. 그 쌀이라는 영화, 그 1950년대 나온 영화인데 이탈리아 그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그런 영화 중에 하나. 이거는 공산주의 이념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상영을 한 10년인가 20년 있다가 그 허락을 해가지고 상영이 됐었던 쌀이라는 영화에 실바나 망가노가 있었고요. 그 여자들 이름이 참 희한해, 이탈리아 사람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클라우디오 카르디나레, 일명 CC라고 그랬죠. 이 여자는 그 미인 대회에서 1등을 한 여자예요. 뭐 굉장히 섹스 심볼로 아까 얘기했듯이 브리지트 바레도가 이제 BB라고 하면은 클라우디아 카르디나레는 CC로 해가지고 참 당시 또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고,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난번 얘기했던 콰시모도하고 사랑을 나눴던 지나롤로 부르지다. 이 여자도 참 무지하게 이기 좋아요. 나는 그냥 난 거기 출렁거리면 난 마음이 막 흔들거려. 그래서 이탈리아 영화에서 그 여배우들의 그 활약이 대단했었는데 이 소피아 로렌은요, 그 아까 얘기했지만 1970년도에 개봉한 그 유명한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영화는 이탈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탈리아의 독재자 그 무솔리니가 그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의 편에 들어가 가지고 러시아를 침공한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소피아 로렌이 아주 그냥 그 여기에서는 이탈리아 리얼리즘의 어떤 그 깊이를 더한 그런 영화예요. 애정 영화이면서도 장르가 비극적인 그런 영화의 대표적인 건데, 제가 이제 그 유럽 영화 중에서도 그 이렇게 그 참 눈물이 나는 정도의 가슴이 아리 오는 그런 그 영화가 대표적인 게 이 해바라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제 그림이 해바라기가 제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재물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제 장사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해바라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혼하고서 신혼 초인데 그 남편 마르첼로 마스트로얀니, 이 사람도 또 이름이 길죠. 난 이렇게 이 긴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몰라. 수영아 하면 간단하잖아요. 제 이름 김수영. 또 우리나라 배우들은 거기가 다 세자잖아요. 네자 되는 사람 옛날에 한두 명 있었고 또 두자 되는 사람도 많았는데, 마르첼로 마스트로얀니, 그 엄마 밥 먹으라 하고 저녁에 놀 때, 꼬마들 놀 때, 마스첼로, 얀니야, 밥 먹으라. 이 남자 배우가 굉장히 세련돼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그, 이탈리아 신사의 표본이 되는 그런 참, 유럽에서 인기 있는 그런 남자 배우인데, 그 남자 배우하고 소피아 로렌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초야에 지나고 곧바로 그 기차역에서 병역에 징집이 돼가지고, 러시아로 떠납니다. 소련으로. 참 무식하죠. 히틀러의 동조한 무솔리니가 참 난 이해가 안 가. 나중에 이탈리아에서도 무솔리니에 대한 그 재평가가 많았지만 어쨌든 독재자가 국민들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서민, 그 소피아 로렌 남편은 러시아 소련까지 가가지고 소련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1차 대전 때도 그 독일 전차가 이 소련의 눈하고 그 진흙탕에 이 기어크 모스크바를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났었잖아요. 2차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추위가 영하 40도 막 되는데 눈 속에서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가 그 이탈리아 병사들 중에서 싸우다가 그 행방불명이 돼요. 그러는데 그 행방불명이 된 거를 그 옆에 마을에 있는 처녀가 그 마스트로이안니를 그 눈 오는 데서 들들들 끌고 자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 눈을 녹여줘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을 먹여 가지고 살립니다. 이래서 거기서 그 여자랑 살게 돼요. 아기까지 낳고 살게 되는데, 소피아 로렌은 전장에 나가서 올 남편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련까지 갔던 이태리 군인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스트로이안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남편인데 이 사람 봤어요? 이 사람 봤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어느 남자가 딱 봤어. 사실은요, 거기서 영하 40도 되는데 눈이 막 쌓여 있는데 거기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낙오가 돼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동네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해바라기가 러시아의 국화잖아요.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 다 아시죠? 그 넓은 벌판에 해바라기가 쫙
비어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소피아 로렌이 자기 남편을 혹시 그 동네 가서 살았을지 모르니까 죽었다면은 무덤이라도 가서 남편의 영혼과 만나겠다 그러면서 기차를 타고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그 소련까지 또 얼마나 멉니까? 수없이 남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갔는데 거기가 사실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겨울이 그렇게 또 무섭답니다. 영하 40도까지 와요. 거기는 벌판도 많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 찾아갑니다. 그 동네 찾아가가지고 뭐 공동묘지에 십자가 있는 데서 막 남편을 이름이 있는 거 찾아봐요. 그러다가 그 마을에 자기 남편과 같이 사는 여자를 만나요. 여자가 이제 빨래를 거는데 소피아 로렌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 여자야? 내 신랑과 같이 사는 여자가 저 여자야? 이러면서 거기서 음악이 나옵니다. 참, 그 음악이 죽여주긴 멋있어요, 또. 헨리 맨시니라고 들어보셨나요? 서부 영화에 엔니오 모리꼬네가 있었다면은, 할리우드 영화 내지는 이탈리아 리얼리즘의 영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악 감독이 헨리 맨시니예요. 헨리 맨시니가 나오는 음악이 정말 애절한 감정을 억누르고 슬픔을 이겨내는 인간의 밑바탕에 아주 센티멘탈한 그야말로 고혹적인 센시티브한 그런 음악이에요. 처음에 이제 피아노가 사사사사사 나와요. 그 음악도 아주 슬픔을 억누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좀 뭐 배우 음악과 관계되는 사람이니까 음악이 아주 감성적으로 잘 들어오다가 나중엔 40인조 풀밴드로다가 마지막을 장식해요. 그러다가 또 다시 피아노로 조용히 끝나는 건 음악인데 이거는 음악의 그 신이나 다를 바 없어요. 헨리 맨시니.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헨리 맨시니의 해바라기 주제곡 OST 치시면 영화 장면도 살살살살 나오면서 얼마나 멋있는 음악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영화가 해바라기가 누가 감독을 했는가 하면은 비토리아 데시카 감독이에요. 이름도 참 멋있잖아. 비토리아 데시카 감독. 이 감독은 아까 얘기했지만 리얼리즘의 이탈리안 리얼리즘이 세계 영화사에서 빛나는 그런 한 장르를 마련한 그런 그 장르거든요. 이탈리안 레알리즘. 이게 비토리아 데시카 감독이 만드는 자전거 도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눈물 나는 거예요. 참 자기 자전거를 잊어먹었는데 그 자전거를 찾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고 막 이런 참 눈물 나는 그러면서도 가슴이 아픈 그러면서도 관조를 하는 인생의 슬픔을 그냥 그 눈물 짜게 하고 강제로 그 캐로탄처럼 그렇게 만든 영화가 아니라 가슴 깊이 스며드는 그런 그 참 깊은 뜻을 가진 음악이 흐르게 만드는 자전거 도둑도 있었고 이게 이제 그 해바라기가 그 사람 감독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아기까지 낳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기 남편을 구해가지고 목숨을 구해준 여자인데 그걸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또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피아 로렌이 거기서 보고 나오면서 울어요. 울고 기차에 그냥 올라타요. 남편이 일하러 나갔는데 마르첼로 마스트로 얀니를 다시 만나지는 않고 일하러 갔다가 저녁에 늦게 오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이탈리아에서 어떤 여자가 찾아왔었다. 코가 크고 이쁘더라. 사실 첫 번째 사랑이고 첫 번째 결혼했던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 소피아 로렌이 마르첼로 마스트로얀니의 사진을 들고 있다가 거기서 탁 놓고 막 도망와가지고 기차를 타는데 기차 타고서 막 울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하는 걸 있는 거로 나오는데 나중에 마스트로 얀니가 어느 날 이탈리아로 옵니다. 비가 막 오고 천둥이 막 치는 날 소피아 로렌 집을 찾아가가지고 둘이 끌어안고 막 울며 또 사랑을 나눠요. 참, 우리네 인생이, 참,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요, 전철이나 버스에서 보면은, 다음 버스가 몇 분 뒤에, 몇 초 뒤에 옵니다라는, 그 자막이 나오잖아요. 전철이 있는데 타다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네 인생도 몇 개월 뒤에, 몇 년 뒤에 어떤 행복이 돌아올 겁니다 하고 그런 자막이 있거나, 또, 우리네 인생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다라는, 예시를 주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소피아 로렌과 마르첼로 얀니가 거기서 막 천둥과 그게 아마 그것도 어떤 상징적일 거예요. 아마 자기들 마음을 주체를 못하고 열정을 가지고서 뜨거운 광기로 서로를 사랑하고 싶은데 본초는 어차피 그거고 새로운 가정을 꾸몄는데 거기에서 우크라이나에 그 마누라가 있고 자기 생명을 구해준 마누라가 낳은 아들 딸이 또 있는데 거기를 또 버리고서 또 새로운 과거를 되찾기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또 소련으로 갑니다. 그 가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창문으로 이렇게 그 마스트로 얀니가 기차를 타러 가는 모습을 보는 소피아 로렌,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요즘에 영화같이 그 장면이 순식간에 그냥 바뀌거나 뭐 그래가지고 그냥 자극을 많이 주는 그런 그 액션 영화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마음 깊이 쓰게 되는 애절한 절절한 슬픔과 비극 내지는 인생의 아픔을 그린 영화예요.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 아까 얘기했지만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담은 리얼리즘의 대표 이탈리아 감독입니다. 소피아 로렌, 이래서 그 하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강하자예요. 거기에서는 막 그냥 물에 젖은 육신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일품이에요. 참 그 눈도 크고 코도 크고 거기도 크고 거기도 크고 키도 크고 뭐 이런 여자가 슬픔과 눈물과 인생의 그 애환을 담은 하벼라기의 연기를 보고 감동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 감동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소피아 로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한 번도 끊지 않고 그대로 다 지금 주저리 이야기했습니다. 제 영화의 깊이를 아시겠죠? 또 다시 할리우드의 추억의 스타를 이야기할 테니까 계속 도와주시고요. 좋은 영화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양화가 김수영 TV 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